저는 올해 47이에요. 동갑내기 남편이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어느 주말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인가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아, 깼어? 조깅 좀 하고 왔어. 남편이 조깅을요? 평소에는 주말 아침이면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사람이었어요. 운동은커녕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하던 남편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종종 새벽 5시면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건강 관리 좀 하려나 보다 싶었죠.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싶었고요. 식단까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보, 이제 술은 안 마실 거야. 저녁 식사 때 남편이 선언했어요. 그동안 거의 매일 맥주 한두 캔씩 마시던 사람이었거든요. 술자리도 좋아해서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마시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술을 끊겠다더니 정말 그날 이후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닭가슴살, 현미밥, 샐러드, 방울토마토 이런 걸 위주로 먹더라고요. 아니면 된장찌개, 현미밥, 두부부침처럼 건강한 클린식을 만들어 먹자고 했어요. 입맛까지 완전히 바뀐 거죠. 냉장고가 마치 헬스장 트레이너의 집 냉장고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 앉으면 남편은 꼼꼼하게 양까지 체크하며 먹고 제가 먹는 것도 간섭했어요. PT쌤이 이렇게 먹어야 한대. 당신도 이렇게 먹어봐. PT샘. 그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헬스장 다니면 트레이너한테 배우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어요. PT쌤이 이 영양제가 좋다던데. PT쌤이 이 운동법 추천해줬어. PT쌤이 오늘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핸드폰이요. 예전 남편은 전화가 오면 집 안 어디서든 받았어요. 거실에서든, 침실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제가 옆에 있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죠. 그런데 두어 달 전부터는 달랐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그리고는 현관으로 나가거나 베란다 쪽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요. 통화가 끝나고 돌아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시 앉았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회사. 짧은 대답.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뜨면 남편은 재빨리 화면을 가렸어요. 예전 같으면 여보, 이거 봐라며 저한테도 보여줬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주말에도 남편은 나갔어요.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헬스장 가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요. 전에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결정타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동네 마트 앞에서 아는 엄마를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가끔 인사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런데 그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슬쩍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남편분 헬스장 다니시죠? 네, 요즘 운동 시작했어요. 아, 저희 남편도 같은데 다니는데요. 거기서 봤나 봐요. PT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젊은 PT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시던데 맨날 같이 운동하고 얘기 나누시더래요. 예쁘던데 그 여자쌤? 예쁜 젊은 여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아니,
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운동, 술을 끄는 것, 철저한 식단 관리,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숨기듯이 하는 통화들, 주말마다 헬스장에 가는 것, 그리고 매일 같이 입에 올리는 PT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설마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TV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8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남자를 저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의심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요. 건강검진을 미리 받자고 했던 것. 그때 남편이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는지 기억났어요. 여보, 올해는 일찍 받자. 작년에 늦게 받았더니 검진센터에 사람 많았잖아.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혹시 바람 피우면서 미안해서 나한테 잘해주려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남자 정말 뭐 있나? 죄책감 느끼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오히려 더 잘해준다고요.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친정 다녀오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남이랑 장모님이 여보 보고 싶어 하시더라. 내가 못 데려다 주니까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다녀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했었죠. 평소 같으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더 있다 가자고 미룰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어머니도 사위가 잘하네 하시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내가 친정 간 사이에 그 여자를 만났던 거 아닐까요? 사흘이나 집을 비웠었어요. 그 시간이면 충분했겠죠. 만나서 뭐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속이 뒤틀렸어요. 남편을 쳐다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 사람이 정말 날 속이고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남편 생일에는 근교로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 생일은 여행 안 가고 그냥 내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볼게.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여행은 왜 안 가려고? 그냥 올해는 친구들이랑 보고 싶어서. 간만에 만나는 녀석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언제 만나는데? 마침 주말이잖아. 오전 10시에 보기로 했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어요. 혹시 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닐까? 생일이라는 핑계로? 의심이 고개를 들자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남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나쁜 짓이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저랑 똑같은 거였어요. 잠금이 풀렸고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최근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회사 동료, 친구들, 가족,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정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어요. 메시지 내용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토요일은 바로 남편 생일인데 민정샘이 PT샘인가?
더 위로 올려서 예전 메시지를 봤어요. 오늘 수업 괜찮으셨어요?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힘들 거예요. 이모티콘까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자려고 누웠지만 밤새 뒤척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에서 화가 끓어 미칠 것만 같았어요. 미련 곰탱이처럼 나만 보던 남편이 바람이라니. 확신은 아니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랑 생일날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 생일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많이 늦어? 선물 줘야 하는데.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야. 알았어. 잘 다녀와. 남편이 차를 타고 출발하자 저도 미리 불러둔 콜택시를 타고 뒤따라 갔어요. 남편 차는 한참을 달려 어느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예상치 못한 장소였어요. 남편이 주차를 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죠. 저도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걸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혈액 종양내과였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를 보더니 민정쌤이라고 부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민정쌤 옆에 나이 드신 여자분도 한 분 계셨어요. 몸이 불편하신 듯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세 사람은 진료실 입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세 사람이 같이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 끝 자판기 근처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얼마 후 민정쌤이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왔고 뒤이어 남편도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마간이 지나고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분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남편이 허리 숙여 고맙다는 듯 인사했어요. 어머니, 담당 선생님이 정말 실력 좋으세요. 검사 받기 잘하셨어요. 덕분이에요. 민정 씨가 소개해 주셔서. 적합하다고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기증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기증 준비, 수술 일정.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누군가한테 골수를 기증하려는 거구나. 이내 세 사람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마지막까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남편과 민정쌤의 모습이 거슬렸어요. 계속 지켜보던 저는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수름이 막혔어요. 골수 기증이라고? 남편이 설마.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남편이 저 여자의 어머니에게 기증하려는 거 아닐까? 그만큼 저 여자랑 가깝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몇 달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였을까요? 술을 끊고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 운동하고 전부 골수 기증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나는 뭐야? 18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준다고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화장실에서 숨죽여 한참을 울다 집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로비로 나갔어요. 그때 마침 혼자 병원에 남아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를 본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은정아? 저는 돌아서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보. 은정아. 남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입구에 있던 택시를 잡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남편이 뛰어나오고 있었지만 저를 잡을 순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여행 가방부터 꺼냈어요.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은정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기 싫었어요. 왜 도망갔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알았어. 뭘?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골수 기증하려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그게 뭐, 부정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봤어. 민정쌤이랑 같이 있던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민정쌤 어머니지. 당신 그 어머니한테 골수 주려는 거지?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어. 도대체 민정쌤이랑 어떤 사이길래 골수까지 주려고 해? 골수가 무슨 옷 이름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야? 은정아, 오해야. 뭐가 오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앉아봐. 설명? 뭘 설명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너도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남편은 괴롭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시간 끌 생각하지 마.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해야 해. 여기서 거짓말 했다가는 더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남편은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네 동생 민호. 내 동생은 갑자기 왜? 민호가 백혈병이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몇 달 전 어머님한테서 연락 왔어. 당신 장염 때문에 수액 맞고 있을 때여서 얘가 전화를 받았어. 민호가 계속 아프다고 병원 갔더니 백혈병 진단 받았대. 민호는 45살.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었죠.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제 아이들을 엄청 예뻐해주는 삼촌이었죠. 거짓말? 민호가 왜? 진짜야.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하셨어. 그때는 네 몸 컨디션도 안 좋아서 말 못했어. 너 그때 꽤 오래 고생했잖아. 그러면 낳고 나서는 왜 말 안 했어? 내가 나중에 말하자고 했어.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알리자고. 그래도 미안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네가 알면 밤새 울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럴 거 뻔했잖아. 맞아. 그랬겠지.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몰래 골수 검사도 같이 넣었어. 네가 모르게 결과 보고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지. 어머님 아버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일찍 받자고 했던 거였어. 아니, 뭘 그런 걸 숨겨. 그리고 누나인 내가 있는데 왜 당신이 골수 이식을 해? 어차피 내 골수가 더 잘 맞을 건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있잖아. 너는 안 맞았어. 안 맞았다고. 형제끼리는 다 되는 거 아니었어? 남편은 또 한참을 주저하다 뭔가를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은 뭔가 불안했죠. 응,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 형제면 보통 6개 항목에서 서너 개는 일치하는데 너랑 민호는 거의 남 수준이었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남매인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이상해서 병원에 문의했어. 그랬더니 검사 결과는 정확하대. 이 정도면 남이나 다름없다고. 친남매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님이 우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사실은 너랑 민호는
친남매가 아니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 찰나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입양된 건가? 아니면 민호가 입양된 건가? 아니면 설마 혹시 엄마가? 생각은 순식간에 엄마를 부정한 사람으로까지 몰고 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신랑을 바라봤어요. 계속 말해봐. 어머님은 민호를 데리고 아버님은 너를 데리고 재혼하신 거래. 네가 3살, 민호가 1살 때 그럴 리가. 너희 둘 다 어려서 기억이 없는 거야. 부모님은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대. 너희한테 상처 줄까봐. 말도 안 돼. 그럼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아빠는 민호 친아빠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이 검사 결과 보고 되려 부탁하셨어. 어머님도 내가 먼저 검사부터 받을 줄 모르셨대. 내가 결과지 들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 민호가 그쯤 사실을 듣고 무척 힘들어 했거든. 그러니 절대 은정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네가 알면 너무 상처받을 거라고.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친엄마도 모르고 살게 했다고 원망하면 어떡하냐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지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기증하자.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네가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없잖아. 네가 평생 모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다행히 내가 5개 항목이 일치한대. 거의 90% 일치하는 거야. 타인이 이 정도 일치하는 거면 기적이라고 했어. 저를 보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한 거야. 술 끊고 식단 관리하고. 기증자는 건강해야 한대. 체력도 좋아야 하고. 그럼 PT쌤은 뭐야? 그분 어머니가 5년 전에 골수 이식 받으셨어. 완치되셨고.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 기증자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수술은 어떤지,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도 그분이 소개해 주셨어.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 곳이라고. 오늘은 그분 어머니 정기검진 날이었어. 마침 내 최종 결과 나오는 날이어서 같이 갔어. 결과 듣고 나서 얘가 적합하다는 거 확인했어. 그럼 예전에 친정 다녀오라고 한 것도? 민호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고. 수술하면 한동안 힘들 거잖아. 그 전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게 하고 싶었어. 그동안에 이해 안 되던 남편의 행동이 전부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안해. 네가 의심하는 거 알았어. 표정 보면 다 알겠더라. 그래도 말 못했어. 수술 날짜 잡고 나서 말해주려고 했어. 당신보다 내가 성별이 같아서 더 낫다더라 하면서 말하려고 했지. 끝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 비밀 지켜드리고 싶었어. 바보, 왜 이렇게까지 해? 당신이 왜 고생을? 민호 내 동생이잖아. 너랑 결혼하면서 가족 된 거지. 그리고 너 때문이야. 네가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결국 이렇게 다 알게 됐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8년을 함께 살아놓고 이런 사람을 순식간에 의심한 제가 한심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을 붙잡고 고맙다고 또 고맙다고 한참을 말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신랑 옷이 다 젖었죠. 오늘 당신 생일인데 완전 엉망이 됐네.
미안해. 생일 축하도 못하고 나 실은 차에 케이크 있어. 가져올까? 케이크를 샀어? 응. 친구들 만나서 축하하고 왔다고 하려고 미리 사뒀지.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자. 나가서 당신 생일 축하 제대로 해줄게. 너 이렇게 계속 울면서 밥이 넘어가겠어? 오늘은 그냥 케이크에 촛불만 불자. 처남 완쾌를 빌면서. 그리고 내년에 온 식구들 건강하게 모여서 축하하면 더 좋겠어. 저는 남편을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전화했어요. 엄마, 응. 은정아, 다 들었어요. 민호 아프다는 것도, 우리가 재혼 가족이라는 것도.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우셨어요. 미안하다. 은정아, 엄마가 원래 숨기려던 건 아닌데, 너희들 잘 자라는 거 보니까 굳이 말할 필요 있을까 싶어서 안 했어. 괜찮아요, 엄마. 아니, 더 고마워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셔서. 너는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딸이고, 민호는 아빠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니, 엄만 첫눈에 너한테 반했어. 정말이야. 알아요. 엄마도 평생 제 엄마예요. 평생 그럴 거고요.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다음날 민호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얼마 전보다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는 민호를 보니 속상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어요. 누나, 민호야, 너 누나한테 이러기야? 미안해. 누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매형,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빨리 나을 생각만 하자. 내 노력이 아깝지 않게.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가 이런 큰 결심을 해줘서 저희 아들이 살게 됐습니다. 이런 누를 끼쳐서 친정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 아버지도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말씀하셨죠. 시려어머니가 황급히 친정 부모님을 일으키셨어요. 아이고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고개 드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죠. 시려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였으면 은정이도 그랬을 겁니다.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친정어머니가 또 우셨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몸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됐잖아요. 들어보니 운동도 하고 술도 끊고 식단도 관리하고 평소엔 말해도 안 듣던 애가 이번 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퇴원하면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더 꼭 쥐셨어요. 두 분 어머니가 서로를 안으셨어요.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더욱 철저히 관리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식을 먹었어요. 민정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수술 때 남동생이 기증했는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셨어요. 잘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정쌤은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오해했던 걸 생각하니 부끄러웠죠. 그리고 이식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수술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네. 자네, 정말 뭐라고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남편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고맙네. 가족이 서로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맙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러다 제 이름이 고맙네가 되겠어요. 그 말에 모두 크게 웃고 말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나올게.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긴 4시간이었죠. 부모님과 저는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그 후로 민호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재발 위험은 많이 줄었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건강해진 민호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건강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식사 후 남편과 산책을 했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도. 당신 정말 멋있어.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남편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은정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살자. 100년 넘게 살자. 100년? 그거론 부족한데. 그럼 1000년? 1000년도 부족해. 영원히. 저도 웃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알았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남편은 말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프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행복할 수 있게 묵묵히 준비하고 실천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 민호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친정어머니는 민호 완치 기념이라며 남편이 갖고 싶어 하던 드림카를 선물해 주셨어요. 남편이 받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아서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이러려던 건 아닌데라며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민호는 만날 때마다 매형이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며 늘 치켜세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영웅이 생겼어요. 힘든 수술을 이겨낸 민호와 저와 민호를 차별 없이 키워주신 친정부모님.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흔쾌히 품어주신 시부모님. 저는 이 영웅들 사이에서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웅들이 제게 가르쳐 줬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요. 저의 영웅들과 영원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영웅들이 있죠. 생각나는 영웅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